안녕하세요. 뉴욕 시그널의 크리스 정입니다. 이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한 다음 날 빅테크의 제왕 애플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도 모건 스탠리의 실적 리포트를 분석해 보고 이 리서치 회사인 레피니티브의 리포트를 함께 이 종합적인 실적과 펀더멘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애플의 2023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인데 왜 4분기냐? 애플의 회계연도는 9월 분기가 마지막 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애플의 4분기 실적은요, 외형적으로 나쁘지 않았어요.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월가의 추정치를 웃돌면서 견고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치였던 1.39달러보다 약 5% 높은 1.46달러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 역시 895억 달러로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이 전반적인 매출의 부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플의 매출은 지금까지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무려 1년 동안 돈벌이가 꾸준히 감소한 건데요. 이 지역별로 봐도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유럽은 이미 침체로 빠져들었다는 평이 강하고 중국 역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매출이 성장하기에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출이 둔화하면서 이 글로벌 경기 둔화뿐 아니라 경쟁에서도 이 지배적인 위치를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 최근 화웨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이 애국 마케팅으로 애플에서 이제 화웨이로 갈아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있었죠. 뭐 이런 잠재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품별 판매 수치 역시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이폰만 겨우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증가세를 좀 보였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모조리 부진했습니다. 특히 이 퍼스널 컴퓨팅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맥과 아이패드 매출은 무려 각각 33%와 1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고요. 이 애플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그나마 선방하면서 3%의 감소세로 막은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아이폰의 경우 15가 새로 출시되긴 했지만요. 9월 분기 마지막 일주일 정도만 판매가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팀 쿡은 일주일 동안의 아이폰 15 판매가 14보다 더 좋았다고 말하면서요. 이 15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어주는 모습이죠. 이번 4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이 서비스의 성장입니다. 애플의 서비스라는 건 결국 이 앱스토어나 애플 TV나 이제 뭐 클라우드 구독료 같은 거를 의미를 하죠.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16%나 증가하는 이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 부분을 콕 짚고 있어요. 이 애플의 실적 리포트 헤드라인이 바로 올바른 곳에서의 성장이라고 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아이폰 판매가 지난 분기와 전년 대비 모두 어쨌든 일단 성장세를 유지를 했고 서비스는 두 자릿수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총 마진이 45.2%로 기록적으로 올랐다는 점을 이번 애플 실적의 하이라이트로 꼽았습니다. 한마디로 애플에서 중요한 사업 부분인 아이폰과 서비스의 성장세는 유지를 했고요. 또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지면서 나쁘지 않은 분기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이 애플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계속 지속할 것이란 근거가 되었다는 평입니다. 또 중요한 건 바로 효율성을 찾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12월 분기에 대한 매출 전망이 좀 부진하긴 했지만 이 기록적인 총 마진 그리고 자본 지출을 효율적으로 또 통제하면서 이 데이터가 12월 분기 주당 순이익이 예상보다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돈을 약간 더 못 벌어도 이전보다 워낙 가격 결정력이 강하고 지출을 통제하면서 이익은 지킬 것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2024년 회계연도 매출 전망치는 4%를 하향을 했는데요. 이 EPS 전망치는 오히려 컨센서스보다 1% 높은 6.59달러를 제시를 하면서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일단 애플이 보고한 총 마진 45.2%는 이 모건 스탠리의 기존 전망치보다 약 60bp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애플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라는 의미겠죠. 또한 자본 지출의 경우에도 135억에서 137억 달러 수준을 기대를 했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134억 달러로 보고를 하면서 애플이 지금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럼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경영진이 현재의 수요 환경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개인 컴퓨팅 시장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어가지고 팀쿡이 이쪽 시장이 지금 굉장히 도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행인 거는 TSMC나 인텔 그리고 퀄컴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이 바닥에서 회복을 하고 있음을 시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위에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하지만 일단 애플은 계속해서 수요가 좀 고르지 못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폰 15이 출시가 되긴 했지만 12월 분기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지금까지는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망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아이폰과 서비스가 12월 성장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적으로는 가이던스가 더 좋았다는 편인데요. 일단 12월 분기의 매출 전망은 1170억 달러로 예상보다는 조금 낮지만 대부분이 아이패드와 웨어러블 부분의 부진 때문이고요. 또 아이폰과 맥 컴퓨터 전망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서비스 부분은 1% 정도 전망이 상향됐고요. 표면적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불리한 부분을 약간 조정을 하면 8% 정도의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모건 스탠리가 이거는 이제 약간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성향이 없잖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중요한 점은 애플의 핵심 사업 부문은 어쨌든 아이폰과 서비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성장세가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현재의 부진한 거시적 환경이 좀 개선이 되면 경기에 민감한 이 웨어러블이나 이제 컴퓨팅 부분이 전년 대비 이제는 좀 더 쉽게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년간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가 생기기 때문이겠죠. 두 번째는 애플이 환경이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애플은 최근 달러 강세라는 환율 역풍 그리고 이제 비용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이 기록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번에 발표한 45.2%의 총 마진은요. 시장 컨센서스였던 44에서 45%를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이걸 전년 대비로 비교하면 더 놀랍습니다. 이 애플은 지금 12월 분기 마진을 전년 대비 250bps나 오른 45에서 46%로 제시를 했어요. 지금은 다들 비용이 오르고 수요도 줄고 뭐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애플은 그동안 다른 빅테크처럼 대규모 감원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정말로 놀랍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건 스탠리는 일단 첫 번째 근거로 수익 마진이 워낙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로의 긍정적인 매출 믹스 전환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아이폰은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다른 제품들은 둔화되면서 고가 제품 그리고 마진이 높은 제품으로의 매출 비중이 반대로 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분기 동안 크게 가격이 낮아지면서 이 매우 우호적으로 변한 원자재 비용의 순풍을 이제 수익성 향상의 이유로 꼽았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12월 분기의 서비스 총 마진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애플의 제품 총 마진은 전년 대비 약 300bps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 매출이 부진한 감소 추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인 마진의 확대를 주도하는 애플의 능력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건 누가 봐도 진짜 대단한 거죠. 특히 최근 아이폰의 판매도 프로 제품과 같은 이 럭셔리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 점 역시 마진이 높은 고가 제품으로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는 평입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유가가 이제 꽤 많이 올랐고 원자재 비용이 다시 오르고 있는 만큼 비용 상승 압력이 역풍이 돼서 마진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회계연도 총
마진은요 45.1%로 이전에 44.2%와 비교해서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서비스 부분에 대한 기대인데요. 이번 4분기 서비스 부분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6%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였죠. 이건 시장 전망치였던 11%를 크게 상회한 수준입니다. 애플 낙관론을 펼친 모건 스탠리조차 이제 14% 수준의 성장을 전망을 했는데 이걸 더 넘겼으니까 대단한 거죠. 이 애플의 서비스는 앱스토어와 광고, 애플 케어,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나 결제 서비스, 또 그리고 애플 TV 부분에서 거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비스 매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애플 뮤직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가 엄청난 강세를 지금 보였다고 하죠. 그럼 과연 12월 분기 성장도 9월 분기처럼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을까? 경영진은 일단 12월 분기 서비스 매출이 주간 평균 매출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에서 이제 혹은 이전에 보고된 8% 수준의 성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거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7.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애플의 서비스 중에서 TV나 결제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의 가격 인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려를 하면 2024 회계연도에도 거의 15%에 달하는 두 자릿수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제는 거시적인 환경이에요. 오늘도 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고용도 악화되면서 경기 사이클이 둔화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졌는데요. 그럴 경우 앱스토어와 디지털 광고 부분이 이 둔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모건 스탠리도 이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이쪽 비즈니스는 보수적인 전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8% 정도의 성장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내년 서비스 성장 전망은 약 11.3%로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리하면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매출 성장이 거시적 환경으로 인해서 이 부진을 겪고는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성장이 필요한 것에서는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전체적인 이 성장의 방향성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이 변동성을 좀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낙관적이다라는 분석이죠. 실제 모건 스탠리는 애플의 총 마진이 내년 2분기까지 더 45.8%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을 정도인데요. 여기에 영업이익은 여전히 2026년까지 계속 25%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는 현금 보유량도 이미 많은 수준이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또 증가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이제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제시하는 레피니티브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레피니티브는 실적, 펀더멘털, 밸류에이션, 리스크, 가격, 모멘텀 그리고 내부자 거래를 모두 통합을 해서 10점 만점에 5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건 리스크 부분으로요. 이제 거의 위험이 없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가격 모멘텀과 펀더멘털 역시 각각 7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반면 밸류에이션과 내부자 거래는 2점과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은 5점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네요. 일단 실적의 경우 어닝 자체의 내용은 준수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는 7점인데 어닝 전망 역시 6점으로 양호하다고 봤습니다. 월가 투자 의견은 두 곳에서 하향 조정하면서 낮은 점수를 좀 받았는데요. 특히 올해 4분기와 내년 어닝 전망치가 모두 이전과 비교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죠. 다행인 건 내년 매출 전망치가 올해 하락세와 비교해서 2.4% 정도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반면 펀더멘털의 경우에 수익성은 모건 스탠리 의견대로 10점 만점에 10점을 부과하면서 최고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어닝 퀄리티도 7점으로 준수하다라고 봤어요. 다만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동종업계 대비 조금 높다고 보면서 4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배당금의 경우도 이제 배당 성장률이 4.5% 수준으로 평균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애플과 같은 기업이 4.5%의 배당 성장세면 저는 양호하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봐야겠죠?
밸류에이션의 경우 10점 만점에 2점으로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매출 대비 가격 비율은 이제 6.9배로 5년 평균치인 5.9배보다 높고 S&P 500의 평균보다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수익 대비 주가 수익률 역시 27.2배로 5년 평균인 24배와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S&P 500과 비교해도 거의 50% 수준의 프리미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리스크나 주가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애플이 상당히 안전한 주식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성도 크게 높지 않고 주가 역시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도 변동은 크게 없는 주식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자 거래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 임원들의 매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하죠. 실제로 루카 마이스트리 최고 재무 책임자가 지난달 10월 6만 3천 주를 팔아치웠고요. 다른 임원들도 약 13만 주를 팔았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인사이더 매도세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애플의 4분기 실적 보고와 함께 모건 스탠리와 레피니티브의 분석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경제의 성장 속도는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경제가 내년부터 폭풍으로 진입을 할지 혹은 약간의 비바람만 겪을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 하지만 애플이 보여주는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 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인상적일 정도로 놀랍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가지되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